둘째는 무조건 영유로 옮겨. 지나고 나니 이런 가성비도 없어. 영유가 가성비라고? 생각해봐. 선호 다니는 수영학원만 해도 주일에 달에 14만 원 든다며. 수업 시간은 꼴랑 1시간이면서. 영유는 매일매일 5시간씩 수업해주면서 달에 200만 원이야. 아, 그건 그러네. 수영은 성인이 되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영어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어릴 때 언어 습득한 애 절대 못 따라간다? 특히 발음 같은 건 더더욱. 근데 영유 나온 애들은 한글 문해력이 약해서 헤맨다고 하던데. 누가 그래? 너 그거 영유 못 보낸 엄마한테 들은 거지? 우리 애는 전혀 그런 거 없어. 한글책도 좋아하고 영어책도 좋아해.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보내. 내가 애 낳고 제일 잘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영유 보낸 거야. 영어 유치원, 줄여서 영유. 정말이지 나는 첫째 때에도 했던 이 고민을 지금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울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후 가장 흔하게 보이는 차량은 영어 유치원 셔틀이었다. 단지 내 버스 정류장에 멈춘 차량에선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타고 내렸다. 저 아이들은 매일 영어로 수업하고 놀면서 귀가 뚫리고 입이 트일 텐데 나중에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은행 잔고를 뒤지게 했다. 의미 없는 고민과 행동 끝엔 낙담만 따라올 뿐이었다. 아무리 소비를 줄이고 줄인다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숫자가 남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에게 은근슬쩍 속마음을 비추었다. 해결책을 바란 건 아니었다. 그저 누구라도 붙잡고 속풀이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당신은 영유 어떻게 생각해? 영유? 응. 근처에 보니 다들 보내더라. 선호랑 제일 친한 한결이도 영유로 옮긴대. 남편은 굳어진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하여튼 요즘 엄마들은 너무 극성이야. 극성? 나는 중학교 때 영어 시작했는데 수능 점수 잘만 나왔어. 지금 그 난리 안 쳐도 때 되면 할래는 다 해.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한풀이는커녕 속만 더 답답해졌다. 퍽퍽한 고구마를 억지로 먹은 기분으로 냉수만 들이켰던 기억. 4년이나 지난 캐캐 묵은 과거가 되살아나는 날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여느 때처럼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야, 선아 영유 보내고 싶으면 보내. 우리가 비용 대줄게. 갑자기 영유는 왜? 아니, 길거리에 걸린 영유 입학 설명회 플랜카드를 봤는데 너 분명히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근데 애 영유 비용을 왜 엄마가 대줘? 선우 영어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하잖아. 저번 달에 영어 학원 또 바꿨다며. 그건 애가 그냥 언어에 흥미를 못 느껴서 그런가 보지. 선우처럼 책 많이 보는 애가 언어에 왜 흥미가 없어? 너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영유 보냈으면 달랐을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건 그냥 한 소리지. 지혜야, 내가 어려서 너희 오빠만 공부 밀어줬던 게 지금 와서 한이 돼서 그래. 엄마, 왜 다 지난 얘기를 해? 애 클 때 남들 시키는 공부 안 시켜놓으면 나처럼 두고두고 후회해. 그러니까 해준다. 그럴 때 받아. 우리도 살만하니까 해준다 그러지. 전화를 끊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그중 가장 굵직한 생각은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래. 선호가 영유 출신 친구들에 비해 영어가 처지는 건 사실이잖아.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집중해야 해서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해주시겠다는데 고맙게 받자. 마침 둘째 하원 시간이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갔다. 나는 유치원을 나오며 은근슬쩍 아이의 반응을 봤다. 선아야,
우리 유치원 옮길까? 왜? 잠시 말문이 막힌 나는 급한 대로 가장 최근 일을 입에 올렸다. 너 저번에 영어 잘하는 언니 나오는 동영상 보면서 너도 영어 잘하고 싶다고 했었지? 응.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면 영어를 잘하게 돼. 잠시 생각에 잠겼던 아이의 대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다. 싫어. 왜? 거기 영어로 말해야 하는 데잖아. 나도 알아. 나 영어 잘 못한단 말이야. 영어 싫어. 짧은 대화는 나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긴 설명을 하려다 말을 삼켰다. 아이는 차차 설득을 하면 그만이었다. 그보다 더 급한 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어른이었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민정이는 영어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영유 선택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저녁을 차려준 뒤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마음 굳힌 거야? 보내기로? 거의? 약간 들뜬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지만 민정이는 의외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나치리만치 차분한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 그녀는 꽤 긴 시간 동안 뜸을 들였다. 보내지 마. 짧고 단호한 음성에 내 얼굴이 굳었다. 나는 눈만 꿈뻑거리다 되물었다. 왜? 너 작년엔 선아가 말이 느리다고 고민했었잖아. 그리고 올해 초에 만났을 때만 해도 언어감이 없다고 한탄했었고. 그랬지. 민정이는 잠깐 내 흔들리는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한층 더 단단해진 얼굴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물론이지. 영유는 구조상 학습을 주입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게 아웃풋이니까. 근데 이 방식을 100%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은 10명이면 많으면 3 정도? 첫째 아이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은 하던데? 말 그대로 일정 수준만 하는 거일 수도 있어. 당연히 영유로 안 나온 아이들에 비해선 잘하지. 근데 그것도 에바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민정이가 말을 이었다. 영유 보낸다고 다가 아니야. 집에서도 관리를 잘해줘야 해. 거기에 따라 아웃풋이 천지 차이가 나. 집에서도 봐줘야 한다는 말은 나도 들었어.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지금 중학생들 조사해보면 반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애도 영유 출신이고 제일 못하는 애도 영유 출신이라는 말. 그거 정말이야? 응, 결국 입시를 위해 같은 어학원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커. 생각에 잠긴 내 얼굴을 보며 민정이는 한층 더 낮은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 업계에 종사해본 경험이 있어서 영유에 대한 환상이 없어.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첫째 때부터 고민해온 만큼 영유는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2의 언어보다 모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적응하지 못했을 시 잃어버리는 아이의 정서, 고학년이 되면 결국 교과 실력은 비등비등해진다는 경험담. 하지만 나는 지하철에서 나와 단지 내로 들어왔다. 마침 하교와 하원이 맞물린 시간이라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두꺼운 영어 원서를 들고 학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영어 유치원 가방을 맨 채 엄마 손을 잡고 상가로 가는 아이들도 보였다. 나는 지금 가장 측근의 전문가인 친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 내 아이의 성향과 문제점을 알고 있는 그녀는 영유 대신 지금 다니는 유치원을 추천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걸까? 나는 대형 어학원 이름이 크게 적힌 영어 유치원 차량이 단지 안을 빠져나가는 것을 한참 동안 보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고민 끝에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어 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신청했다. 설명회는 듣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유치원 입학은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분이 든다. 나는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가방을 들었다.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발을 골라 신었다. 그렇게 시간 맞춰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였다. 가방 속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들었다. 아빠였다. 여보세요? 지혜야, 큰일이다. 왜요? 너 엄마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뎠는데 문제가 큰가 봐.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대. 엄마, 병실 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가 보였다. 나는 왈칵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유, 뭘 여기까지 왔어. 너희 아빠도 참 유난이다.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할 게 따로 있지. 당장 수술해야 한다며. 엄마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 서둘러 눈물을 훔치자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었다.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 뭘 울고 그래. 나는 안고 싶어하는 엄마를 부축한 뒤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렸다. 간병석에 앉자 오늘따라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무언가가 생각났다는 듯 엄마의 눈이 커졌다. 너 오늘 선아 영어 유치원 설명회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숨을 길게 뱉었다. 침을 한 번 삼키고 엄마의 자글자글한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엄마, 응? 선아, 유치원 안 옮기기로 했어. 왜? 선아가 싫대. 그리고 나도 싫어. 아니, 애는 금방 적응을 한다니깐. 그만. 선아 교육 생각은 그만하고 지금은 엄마 회복부터. 응? 얘가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해놓고는. 찔리는 마음을 뒤로한 채 헛기침을 삼켰다. 그 후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말로 변명을 했다. 내가 언제? 나 원래 영어 유치원 보낼 생각도 없었어. 우린 밖으로 나왔다. 날이 참 좋았다. 나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면서 선선한 바람을 맞았다. 요즘 영어 유치원으로 얽혀있던 복잡한 심경이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다.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면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과연 아이의 영어 실력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복의 지분을 차지할까? 그것이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끌어다 투자할 만큼의 가치일까? 엄마는 당신이 살만하니 손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이 결국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는 것을 안다. 영유에 보내면 아이의 영어는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집안의 재정 상태, 아이의 기질과 성향,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 당연한 사실을 나는 너무 자주 잊는다. 아이를 낳은 이래로 모성이라는 가면을 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뒤흔들 때가 있다. 지금 달리지 않으면 내 아이만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강박감. 나만 이것도 못 해주는 건가 하는 죄책감.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자꾸만 좁아지는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먼 시야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변에 휘둘리게 되기 십상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부추긴다.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는 수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잘된 소수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교육은 점점 획일화된다. 결국 정답은 없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인생이 그러하듯 말이다. 영어 유치원은 보내본 사람만 진가를 알 수 있다거나 안 보내본 엄마에겐 백날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짧은 혼란 끝에 영어 유치원은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저 지금은 서식적 나에게 못해준 것을 미안해하는, 내 아이들을 그 어떤 존재부터 아껴주는, 아직 큰 병 없이 내 곁에 계셔주는 부모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